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쌤과 김하희쌤의 원패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차 과목 백성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차는 민법개론 한 권에 묶어 있는 거고, 네, 가격은 25,000원이고 택배비는 무료로 제주도까지 배송해드립니다.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이 말이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성명 꼭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이거 꼭 적으세요. 그래야 배송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적어주세요. 그래야 배송이 정확히 빨리 돼요. 교재 이름도 1차 백선 또는 이렇게 백선이라고 개로민법 백선 이렇게 1차 백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한 권의 민법 개론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선 특강 민법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백선 특강은 120문제고 해설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 120문제가 있는데 이 공부했던 120문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이건 정답 지문이 2개로 되어 있어요. 박스는 하나인데 나머지 2개의 지문이라 변형한 문제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민법 120문제는 우리 중개사 비춘질문과 다른 민법시험 기초문제 위주로 거의 90% 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백선입니다. 자, 오늘은 제2강 15번부터 3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습하시고 변형 문제까지 딱 3단계 거치면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겁니다. 먼저 대리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체 허용되지 않는데 허체, 허락, 확증된 채무에 허용됩니다. 그리고 대리에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연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끝납니다. 다음 대리권 소멸 사유가 이모대리 법정대리 공통사유가 있죠. 본인의 사망 딱 하나죠. 본사 외우시고 다음 대사성파입니다. 한종견 X 본사 대사성파 외우세요. 그리고 이모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숙권행위 처리가 심히 잘 나오고 다음 대리권을 주게 된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이모대리권이 소멸하고 이모대리 법정대리 공통사유가 본사 대사성파입니다. 이런 건 책상에 살짝 시험장에 책상에 써놔도 누가 모를 겁니다. 어떻게 내우셔야 돼요? 다음 대리권 남용 5글자 이건 피진이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피진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한 능력자간 대리인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대리에서 제한 능력자 나와요. 그럼 유권 대리는 취소 X. 좀 이따 보겠지만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 책임 없습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에 나오면 시험이 딱 정해 있어요. 유권 대리 취소 X, 무권 대리 책임 X 딱 정해 있습니다. 틀을 딱 외우시면 편합니다. 복대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첫째 줄이 1번이죠. 자, 복대리 복자를 잘 보세요. 눈만 크게 뜨면 복자 밑에 받침이 기역자죠. 기역담이 뭐죠? 니은. 니은으로 바꾸면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다. 누굴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다. 다음 이모대리는 원칙이 복인권 없는데 자, 복승부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이모대리는 승낙 부득이 할 때 예외적 선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임했으면 선임 감독을 잘해야겠죠. 다음 법정대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법정대리가 나왔단 말은 지금 본인의 상태가 어때요? 법정대리가 나왔다면은 본인은 둘 중에 하나죠. 제한 능력자거나 또라이거나.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없더라도 언제나 그 책임을 언제나 복대리에 선임할 수 있고 대리권 소멸하면 그 복대리권도 소멸시켜야겠죠. 자,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대리가 나왔잖아. 그럼 대리에서 가불병 문제가 나오면 딱 2개만 보시면 돼요. 첫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둘째, 대리인이 누구인가. 딱 2개 보고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갑은 자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자, 을에게 대리권 수여.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유권 대리고 대리인 을입니다. 퍼나마나 을이평한테 팔겠죠. 자,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자, 한정호 의견 게시받으면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대사, 성파죠. 2번, 자, 행위만 대리, 의리하고 모든 역과 본인이죠. 취소도 본인, 해제도 본인, 손해배상 본인, 원상회복 본인입니다. 그래서 해제했죠. 원상회복 본인 갑이 부담합니다. 2번, 병이 해제했죠. 그럼 병은 의뢰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하더라도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4번, 의리 대리하기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의무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끝에 있다로 끝내 있다. 대리에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본인 허락 나오면 중간에 보나마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나옵니다. 자, 그럼 주어가 을이죠. 을은 본인 갑을 대리해서 매매하는데 누가 사요? 을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럼 을은 갑을 대리해서 팔고 을 자기가 사고 이게 자기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있으면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16번 대리 설명 옳은 거죠. 가론 특별히 보잖아요. 1번 대리인 수인이면 깡패처럼 몰려단 게 아니라 깡패 X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합니다. 2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여기까지 5글자로 이게 대리권 남용. 그럼 비진이하고 똑같죠? 원칙 요효, 상할수 모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니까 무효죠. 무효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가 무효죠. 3번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던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그럼 팔아달라 그러면 대리인은 돈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돈 다 받았죠. 그럼 상대방은 할 일이 다 끝났네요. 그래서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변제로 이미 소멸했답니다. 소멸했다. 들렸죠?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그건 본인과 대리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상대방 의무는 이미 여기서 다 소멸했답니다. 자, 이제 아까 외웠죠? 대리인데 제한 능력 나오면 이건 무권대리란 말 없잖아요. 그럼 유권대리니까 제가 그때 취소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에어리세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 나오면 유권대리 취소 없다, 무권대리 책임 없다. 중간에 볼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보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어. 그럼 취소하겠네라고 풀어버리거든요.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 될 수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복대리인은 복자 받침이 기억담에 니은.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는 맞았지만 누구 이름?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본인의 이름. 본인을 대리하죠. 자,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비유가 됩니다.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든 상대방이든 승계인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필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따라 놓는데 무권대리에게 추인했죠? 근데 상대방이 모르니까 대항할 수 없고 알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추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럼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음 최고는 악의도 할 수 있죠? 최악의 선처리. 우리 민법 시험 범위 모든 최고는 다 최코코코라 거절로 끝납니다. 그 다음 선처리. 처리는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노란색 최악의 선처리 여보세요. 최악의 선처리입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이 나오고 본인을 상소가면 상속은 누가 죽었네요. 그럼 유언을 거식이 없다. 뭐든지 없다라고 끝나요. 거식이 거거라 거절 못한다. 네가 이제와 거절한 건 신의 측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주장 없다. 그러니까 무효효과 등기말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없다. 그래서 거식이 없다가 뭐든지 없다라고 끝납니다. 왜 거절할 수 없어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무권대리 책임은 상대방이 선택하고 내 상대방이 대리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책임 없습니다. 그 무권 대리는 무과실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했죠. 자, 대리의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유권들이 취소 없다, 무권들이 여기 책임 없다, 책임 없다 이게 딱 나옵니다. 17번 대리 설명 옳은 거죠. 1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매로 자, 복대리인 나와요. 그럼 전 시간에 했죠. 복대리인 나오고 짐을 기면 표현대리 나오고 무조건 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복표 있다, 복표 있다, 복표 있다, 복표 있다. 반면 무표 없다고 했죠. 무표 없다. 2번 무권들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 소급에서 효력이 생기죠. 3번 무권들에게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했단 말이죠. 그럼 상대방의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상대방이 알았네요?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알았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4번 무권대리 추인은 일부만 하거나 변경을 가하면 자기 멋대로 추인했죠. 상대방 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5번이 무과실 책임.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 과실 없이 제3자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면 과실 없죠? 계속 책임져야 돼요.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한다에는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자, 대리에서 갑을병 나왔죠? 그럼 두 가지만 보라 그랬죠? 첫째, 유권대리인가, 무권대리인가. 둘째, 대리인이 누구인가. 여기서는 대리권 없는 끝났어요. 일단 무권대리이고, 의리대리인이죠? 그럼 뻔히 보나마나 갑이 본인이고, 상대방 병에게 팔았겠죠? 볼 거 없어요. 자,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에게 추인했죠? 그럼 병 상대방이 그걸 알았는가 몰랐는가? 상대방이 알지 못했으니까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매계약 추인 여박답을 최고 나면 거절을 끊었는데 추인일 거절 빠졌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3번 병이 계약 당시 대리권성을 알았더라도 최악,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다. 자,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거식이 없다, 있다 하면 틀려요. 근데 그때 있다, 없다가 아니네요. 그럼 없다 그랬죠? 왜 없어요? 신의 측에 반하니까 해서 맞았어요. 신의 측에 반하니까. 신의 측에 반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무권들인데, 여기 제한능력자 나왔네요. 제한능력자. 그럼 책임 없다요. 보나마나 제 끝에 책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제한능력자가 딜이 나왔어요. 유권들이 취소 없다. 무권들이 책임 없다. 외우세요. 라임 타서. 유권들이 취소 없다. 무권들이 책임 없다. 다음 여기도 의리 대리권 없이 끝났어요. 무권 대리이고 대리인이 의리입니다. 문제 볼 필요 없다 했죠? 자, 틀린 겁니다. 자, 무권 대리인데 여기 의리 제한능력자가 아니죠. 그럼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135조 상대방 선택에 따라 책임집니다. 2번 위 매매계약이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체결한 후 갑이 정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등이 맞췄는데 갑이 이제 추인했네요. 그럼 추인하면 이 무권대리 행위시로 소고표가 있지만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그럼 추인과 매매가 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사이에 제3자 있나요? 그럼 정 있잖아요. 그럼 정은 보호되는 겁니다.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가 돼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병이 계약 당시 대리권성을 알았죠? 그럼 처리할 수 없다. 선처리. 처리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5번 묶으셔가지고 다 무권들이 상속 나왔네요. 그럼 뭐라고 위원했어요? 거식이 없다. 없다 해서 맞았고 있다가 틀렸어요. 무권들이 상속 유언이 거식이 없다로 끝나야 돼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거식이 없답니다. 4번은 제일 끝에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5번은 부당이득 판은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20번 다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대리권 없이 타인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을 다시 상속받았네요. 그럼 뭐라고 위원했어요? 거식이 없다. 그 대리행위를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죠? 왜 없어요? 신의측이 반하니까.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거식이 없다. 2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죠?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면 여기서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 그럼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여기서 이미 확정적 무효니까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3번. 이무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에 대해 하나여 복인권 있습니까? 아까 이무대리인은 복인권 없지만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승낙 부득이한 때도 복승부. 부득이해도 선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여가 틀렸죠? 부득이할 때도 선임할 수 있다. 복승부. 이거 타심에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심에 안 나왔어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해서 갑이 취소할 수 있고 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럼 만약에 병한테 양도했다. 그럼 양수인 병이 아닌 원래 상대방 을에게 취소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하면 갑은 누구에게 취소해요? 갑은 을하고 했죠. 병을 을 모르죠?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취소하겠죠. 병이 아닙니다. 갑이 행위한 그때 그놈 을. 다음 일부 모여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복승부 기억하세요. 다음 표현대리 갑니다.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은 우리 판례는 거의 99% 인정해줘. 99%. 그래서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맞고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립니다. 거의 확률 99%. 다음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돼요. 등기 신청권, 공법상 권리도 됩니다. 실제로 한 게 대물변제라는 사법 행위네요. 그러면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그래서 상관없어요. 기본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동종유사할 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음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 정당은 있었는가? 정당은 이 행위 당시 이유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표현대리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과실상계는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돈, 손해배상하려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는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이행합니다. 손해배상 아니라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하겠지만 원상회복도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적용 안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만큼 책임 깎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과실상계 적용 안 되니까. 다음 표현대리는 행위가 자체가 무효면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는 유효해야 이행할 수 있죠. 그래서 기차 탈 때 무표 없다. 기차 탈 때 무표로 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복대리 나오고 표현대리 나오면 다 있다 된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복표 우리 복권 팔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좋겠죠? 복표 있다. 반면 기차 탈 때 무표 없다. 무표 타면 안 됩니다. 라임을 타서 복표 있다. 무표 없다. 자, 21번 표현들이 옳은 겁니다. 1번은 무표 없다. 무효. 표현들이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 기본 대리권은 같은 종류일 필요 없다 했죠? 틀렸어요. 동종유사성 유효하지 않는다. 3번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이 이게 129조 표현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129조 표현대리권이
기본 대리권 돼가지고 그 권한을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표현 대리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 상기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책임 경감할 수, 감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 5번 상대방의 유권들이 주장에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2번 이제 무효로 갑니다. 자,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이 없어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이 없다. 여러분 소급하여 같은 말이 뭡니까? 소급하여. 소처법이에요. 소처법. 소급하여 같은 말이 소처법. 처음부터 여기 법률행위시부터 처음부터 법률행위시 같은 말이에요. 소처법 외우세요. 소급하여 같은 말이 뭐다? 처음부터 같은 말이 법률행위시부터 법률행위시부터입니다. 계약체결 시가 법률행위죠. 같은 말이에요. 그 여기는 틀려요. 다. 여기는 소급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소급이 없기 때문에 소처법 틀립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시 틀렸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죠. 2번이 무효행위 추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중하기로 약정하면 소급이 없어요.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게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3번 사회질서 위반이 무효는 추인되지 않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은행의 토지거래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게 강행규정 위반 무효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 무효로 되는데 책임이 있는 규칙 사유가 있는 자 이제도 무효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니까 잘못 있는 사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처분행위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무권리자가 하면 그 처분행위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 계약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권리자가 추인하네요. 그럼 이것은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해가 있어요.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들이 추인과 똑같이 소급했다. 또 라임을 타서 무권리자 처분을 추인하죠? 뭐가 똑같아요? 무권들이 추인하고 똑같습니다. 소급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는 계약 취지 소급하여 맞습니다.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록된다. 즉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급이 없어요. 여기 무권들이 추인과 무권리자 추인은 소급이 있습니다. 그 소급의 색이 아주 잘 멀어. 추인 세 가지. 23번 무효 취소차 옳은 겁니다. 1번 법정 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들렸죠. 소멸 전에도 법정 대리인 뭐든지 할 수 있다. 2번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이 추인이 무효행위 추인 가능해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됩니다. 3번은 지문이 길면 뒤를 보라 그랬죠? 자, 뒤에 뭐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법에서 본다. 그래서 이게 법정 추인이에요. 그럼 법정 추인 나오면 추청양 기억하세요. 추청양.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되고 상대방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추인되지 않아요. 법정 추인 안 됩니다.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됩니다. 그 다음 4번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고 추인했을 날 3년. 말이 바뀌었네요. 자, 이건 눈만 크게 뜨면 자, 법률행위 날 법자가 몇 글자인가 써보세요. 몇 글자인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이고 추인 인 몇 글자, 인 써봐. 몇 글자 그러면 1, 2, 3에서 3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돼요. 5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답은 깔끔하게 5번입니다. 4번. 네, 조건기한 나왔죠? 조건기한. 자, 옳은 겁니다. 1번. 기한 및 토리가 미정한 권리 의무. 똑같아요.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다 처상 보담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상도, 보존, 담보 다 할 수 있다.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수 위반하면 이게 불법 조건이다. 예를 들어 첫 계약을 조건으로 했다. 그럼 조건만 무효 틀리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3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4번 같은 게 조건기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자 이미 성취 이런 거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이미 성취돼서 플러스가 올려요. 플러스. 해지 요건은 마이너스, 효력 소멸 조건. 두 곱하면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무효에서 맞았습니다. 자, 5번 질문은 조건기한은 첫째 원칙 둘 다 소급이 없다. 둘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해서요. 셋째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습니다. 그럼 자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급해 있다. 근데 이게 틀렸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이 틀렸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란 성취한 때부터 미래를 향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틀렸어요. 여긴 의사에 따라 소급표 있다. 의사에 의한다고 해야 됩니다. 25번 조건 틀린 겁니다. 1번 뭐든지 주장 증명은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는 붙어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존재한다고 주장한 자예요. 조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 맞았습니다.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자,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를 취득, 발생했다고 얻으려는 자가 그 성취를 증명합니다. 다시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뭔가를 취득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에 성취된 것은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합니다. 반면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효력을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합니다. 13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소멸 조건. 자, 4번은 외우세요. 기한이 형, 내가 아는 형 이름이 기한이 형. 그럼 끝나요. 기한이 형. 다음 성적이 좋아요. 형성권적. 기한이 형이 성적이 좋아요. 기한이 형이 성적이 좋아요. 정지조건 틀립니다. 5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기한이라 써있네요. 기한은 무조건 도래하죠. 어쩔지 모르면 조건이죠. 기한은 절대 무조건 도래합니다. 무조건 도래해요. 무조건 도래한다. 그럼 다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기한은 무조건 도래한다. 무조건 도래한다 하시면 돼요. 이게.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도래합니다. 26번 조건 옳은 겁니다. 1번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하겠죠?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조건부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2번도 유사한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맞았죠? 맞았죠? 그 뒤에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의사 표시, 묵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자,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단독행위는. 그 물권행위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물권행위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조건 붙일 수 있는 거죠. 단독행위에 붙일 수 없습니다. 26번 조건 옳은 겁니까? 자,
1번 내용이 1번, 2번, 아니 4번, 5번 꼬셔가지고 이 내용인데, 자,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을 아들한테 노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X부동산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죠. 세상에 부동산을 준대. 근데 아버지가 주기 싫었죠. 갑자기 마음 편했어요. 근데 학교 가면 준다고 역석해버렸죠. 그래서 시험 전날 을에게 수면제 먹여서 시험 못 보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그럼 아들은 조건이 성취했다고 주장해야겠죠. 그럼 아들은 조건이 성취했다고 언제 주장할 수 있을까요? 1번 수면제 먹인 날, 2번 합격자 발표일. 언제일까요? 정상 시험 받더라도 합격자 발표일 날 달랄 수 있죠. 그래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 아버지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수면제 먹여서 조건 성취 방해했죠. 그때 조건 성취된 것으로 의지되는 시점은 이러한 방해 행위가 있는 날이 아니고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수면제 안 먹였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합격자 발표일. 자, 그럼 4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 아버지가 과실로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대. 상대방 아들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과실로 그래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하든 과실로 하든 아무튼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그럼 아들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보세요. 수면제를 고의로 먹여도 합격했다고 조건 성취 주장해야겠죠. 근데 과실로 먹여도 아버지가 시험 잘 보라고 영양제를 준다는 게 영양제. 자기가 먹으려고 놔둔 과실, 실수로 수면제를 잘못 먹일 수 있죠. 실수로. 그래도 합격했다고 해야지. 합격했다고. 그래서 영양제를 준다는 게 실수로 수면제를 먹여도 당연히 아들은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연결돼요.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했다. 수면제 먹였다.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수면제 먹인 날이 아니라 여기 조건 성취됐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합격자 발표일. 그날이 조건 성취로 의지됩니다. 참 재밌는 사례네요. 27번 법률행위 등 설명 틀린 거 종합 문제네요. 자, 1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항상 끝에를 확인하죠. 기준하면 뭔지 행위 당시 맞아요. 그래서 고난을 놓은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시기는 대리 행위 당시 맞았죠.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원래는 처리할 수 없죠. 그렇지만 2달 전에는 예외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 법령을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됩니까? 제한능력자가 자기 행위를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얘는 선의하기 똑같이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그 다음 불능조건은 성취할 수 없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무효 맞습니다. 이런 게 아까 조건기한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했죠. 28번 기술적 옳지 않은 종합문제네요. 자, 1번 토지거래법 나옵니다. 그럼 지문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번화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 3명이 나오니까 사례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죠. 허가구역이 효력규정이라 무효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2개예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 원칙 유효예요. 근데 그게 허가구역에서만 무효가 됩니다. 허가구역에서만.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에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무효인 게 딱 두 개. 이렇게 허중중, 허가구역 중간생활 등기, 이중보존 등기. 여기는 허가구역 중간생활 등기 무효가 됩니다. 이번 소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별도의 소멸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소유자는 허무인은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어요. 뭐 ET가 있다.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무인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그 무효인데 허무인은 불러도 못 오잖아요. 그자 명의로 등기한 그자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물권이죠. 여기는 관습상 물권을 말하죠. 관습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동사양도담보, 관습상 법정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 자, 5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규칙사유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규칙사유 유하지 않습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는 규칙사유를 유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9번 물정 설명 옳은 건데 자 7번 보세요. 갑부동산을 을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타 무효입니다. 근데 명의신탁 무효는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대신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럼 신탁자 갑의 수탁자 의뢰에 대한 물권적 청구, 물청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존재가 아예 없어져요. 근데 그 후 여기서 소유권 여러 개 다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왔네요. 돌아왔으니까 그럼 신탁자는 물청이 행사할 수 있나요? 이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미. 그러니까 판례 태도가 뭘까요? 야, 갑 너 명의신탁하지 마. 너가 해가지고 우리 팔잖아? 그럼 너는 소유권을 취득할 길이 없어. 길이 없으니까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1번 명의수탁자 을이 제3자 병에게 명의신탁 목적 부동산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신탁자의 물청은 모두 다 영구히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해도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게 물청 영구히 소멸해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이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그럼 절대 반환 청구돼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하든 부당이득이든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소유자는 민법 214조가 방해 배제 청구죠. 물청, 방해 배제 청구. 그 물청은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거라 물청으로 비용, 방해방 비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되고 이렇게 물청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청은 항상 현재 물권의 청구권나면 항상 현재를 떠올려야 돼요. 4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가 방해 배제죠. 그럼 물청이네요. 물청은 현재 현재 맞아요. 현재 개독되고 있는 방해 원인까지 맞았는데 그 다음 방해 결과 제거가 틀렸습니다. 결과는 현재가 아니라 그 이후죠. 결과는 현재가 아니라 그 이후예요. 결과는 손해배상으로 하죠. 손해배상. 결과 제거는 뭐다? 손해배상. 물청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전 소유자는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다. 현재 물권자 아니기 때문에 물청은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음 불법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겠죠.
철거 청구 상대방은 불법 건물도 소유자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철거해. 즉, 네 것 철거해라고 합니다. 근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그럼 네가 소유자 아니더라도 대신 철거해 할 수 있어요. 대신 철거해.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 신축하면 일단 등기 없이 을소유거든요. 그걸 병한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철거 청구할까요? 누가 소유자죠? 병은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네 거 철거해 하는 겁니다. 비교할게. 다시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가 되죠. 이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등기 안 하면 죽어도 물권 취득 못 합니다. 점유받고 돈 줘도 절대 물권자 아니에요. 여전히 을이 소유자 물권자입니다. 여기도 원칙대로 을 소유자에게 철거하라 그러면 갑은 평생 철거 못 합니다. 윗사리는 을이 병한테 임대차 했죠? 그럼 병은 이 동네 계속 나타나죠? 을은 이 동네 계속 나타나죠? 근데 여기는 을은 돈 받고 팔아버렸네요. 을은 앞으로 이 동네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갑은 을을 못 잡을 수 있어요. 여긴 병밖에 없거든요.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가 절대 소유자 아니지만 매수에 점유하죠? 얘를 사실상 처분권이 따래요. 그래놓고 네가 대신 철거해라고 소유자 아니지만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청구 나오면 기억하세요.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다시 철거 청구 네 글자,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네 글자 기억하세요. 다음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네 거 이사 나가 그러면 초딩도 안 나가는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그럼 나갑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여도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그럼 자기 건물 자기가 점이에요. 그래도 갑승낙 없으니까 갑은 건물 네 거 철거하고 내 토지 내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럼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못합니다. 을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그물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인정 못해요. 그래서 자기 거 자기가 점유하니까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근데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건물인데 병에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병이 아니라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을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는데 그럼 철거하려면 병 놔두고 무너버립니까? 안 되겠죠?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어요. 이 건물이 주택이고 자기가 주택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대항력 취득에 있으니까 못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보세요. 이사했죠? 주민등록 등본 정인신고했죠? 라고 주민등록 등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확 찢어버렸어요. 확 찢어버렸어요. 아무데나 들이대지 마. 확 찢어버렸습니다. 그럼 대항력이란 이 주택이 팔렸을 때 그 신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거죠. 이 갑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은 애초부터 불법이죠. 그럼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갑에게 대항력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이 뭐만지 몰아먹어요. 그래서 병이 아니 을은 안 나가잖아요. 왜 저만 미워하고 왜 저만 나가라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판사가 더 이상 말이 안 돼요. 한마디 했지. 야 병 네 거냐? 네 거요? 아니요. 나가. 을은 자기 거라 안 나가는 거야. 너는 네 거 아니지?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퇴거 청구 나면 네 거에서 나가 못하지만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습니다. 30번 갑소유 토지에 사용권 없이 무단으로 을이 건물 신축해도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하고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만약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자기 건물 자기 점유죠. 그러면 을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거에서 나가 못하죠?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3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해서 병이 건물을 점유하네요. 그러면 갑은 대항력이 있는 병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병 임차인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니까 나가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 그럼 철거 청구하면 기억하시라 했죠?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그럼 4번 우리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그럼 정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네요. 그럼 네 거 아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니까 사실상 처분권 있으니까 네가 대신 치워 했죠? 대신 치워 할 수 있다. 5번 만약 무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럼 절대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물청 행사 현재 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청은 항상 현재를 기억하세요. 자, 이 100선 120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우리 중개사 기출지문과 타시험 기출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셔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복습하시고 비원형 문제까지 3단계 꼭 거쳐주세요. 자, 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